안녕하세요. 순금쪽대 유재범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조금 일찍 나가서 가게 문 열기 전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마치고 이제 오늘 열으려고요. 날씨가 이렇게 가게 오다 보니까 온도가 좀 떨어진 걸 느꼈습니다. 내일은 온도가 더 떨어진다니까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 불안정, 그리고 뭔가 모를 위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고 대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예외가 아니고 구조조정은 그 중에 한 가지 방안이라고 보아집니다. 저는 오늘 리더십이 과연 지금의 상황까지 오는데 정치나 경제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적당했는가, 또 적절했는가, 시대에 부응했는가, 또 그 현재 리더십이 현 상황에 맞는가, 또 미래를 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리더십을 통해서 위기와 도전에 처한 현 국면을 타개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들으면 짜증나겠지만 일단 정치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부터 보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 대표는 81학번입니다. 연세대. 변호사 자격증도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포용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조금 요약해서 말하면 포용의 리더십 쪽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할 때 말을 하고 구분을 나름대로 그래도 짓는 편이죠. 두리뭉실하게 가지 않고 포용을 하면서도 이렇게 자기 주장이 좀 있으시고 나름의 그 자기 철학이 또 있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해외 인적 네트워크도 나름 오선하시고 인턴 시장 하시면서 당대표도 하시면서 일정 부분 구축이 돼 있으신 거로 보아집니다. 조국 대표는 82학번이죠. 저하고는 같은 학번이죠. 82학번이면. 조국 대표는 이렇게 외모에서 보는 거나 말하는 거 보면 선생님형 리더십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정수석을 하면서 또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여러 가지 본질이나 속성, 권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느꼈을 거라고 보고요. 당을 지금 12석을 운영하시지만 자신이 이렇게 한 60년 정형화된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한 번에 바꾸는 건 힘들거든요. 이제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의 강점과 장점을 살려서 그런 어떤 그 선생님형 리더십에 보완을 해서 좀 이렇게 가시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의원은 우리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이죠. 이슈형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어떤 흐름에서 그 이슈를 발굴해서 그것을 이 테이블에 올려놓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슈가 황당하거나 구태연하거나 그런 것들이라기보단 한번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해볼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셔야 돼요. 기성세대가 지금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거나 좀 치고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논쟁하고 이슈화하면서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되고 강점이 돼야지, 단점이 되고 약점이 돼서 이준석 의원이 앞으로 정치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이슈형 리더십이 되길 선배로서 말씀드리고요.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는 의리형 리더십이죠. 그리고 나름의 이 화합형, 의리가 있으면서 화합형,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여성이면서도 여성하고 의리하고 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좀 매치가 조금 그런데 나름의 자신의 어떤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의리를 지킨 그런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상당한 강점이죠. 한 사람 그 정치를 하면서 한 길을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첫세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근데 자신의 소중한 거를 포기하고 의리를 지켰던, 비겁하지 않은 그런 소신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화합형 리더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대화형 리더십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말씀을 참 잘하셔요. 저 이재명 대표도 저희하고 같은 82학번인데 중앙대 법대 나온 걸로 알고 있죠. 이렇게 선거 때 단상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참 잘 전달하시더라. 대화형 리더십, 소통형 리더십. 결국은 그런 것들은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가게 되죠. 당연히.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보스는 위기 때 경롱하고 화를 내지만 리더는 대화를 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자기 장점을 잘 살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승민 전 그 대표는 역시 모범생형, 학자형 리더십 그런 거로 보아지는데, 이 박근혜 정부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아직까지 계속 있다 보니까 보수에서 참 어려운 입장이 계속 있죠. 그 말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 맞는 말이거든요. 아니, 국가가 재정 없이 어떻게 복지를 실현해요? 그 말 자체는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배신자 프레임이 돼서 참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가는 그런 쭉 인연을 보면 참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금 구력이 있으시잖아요. 정치를 오래 하셔서 소신이 있으시니까 KDI 출신이고 전문가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또 기대해보고요. 홍준표 시장님, 대구시장님.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독고다이 형이죠.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 독고다이로 인생을 살거나 정치를 하거나 어떤 사회정의 활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독고다이가 되려면 자신이 강해야 돼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런 면에서 홍준표 대표님은, 시장님은 사실 당 조직력이 별로 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대선 후보 과정에서도 그렇게 떨어지신 것도 그런 당내 조직 기반이 좀 약해서 독고다이 형이라. 근데 전국적인 인지도는 그때 좋았었죠, 보수 쪽에서. 그래서 그런 독고다이 나 혼자 하겠다, 내가 할 테니 다 따라와, 이런 거보다는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취합하는 그런 걸 보완하시면 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오세훈 시장은 뭐 그냥 변호사로 출발해서 TV에 패널로 나오다가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 되고 서울시장 되고 하셨는데, 원래 군수제잖아요. 청와대 부자고. 그것 때문에 논란도 있었고, 확실하게 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기에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노코멘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저는 작년 페이스북하고 올해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소피스트. 옛날 그리스 그 철학 한시대를 풍미했던 소피스트 형이다. 자신의 논리를 또 갖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얘기했던 소피스트. 소피스트가 교육자 뭐 이런 선생님 뜻도 있지만 궤변론자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소피스트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 논리가 막혔을 때 한 번에 무너져요. 그리고 좀 차갑죠. 그리고 말이 좀 이렇게 사무적이고 짧고. 왜냐면 팩트나 논리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장점이면서 단점이 있어요. 그런 형이. 그리고 약간의 또 소피스트 형이다 보니까 약간의 독고다이. 그런 것도 약간 좀 이미지 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작년에 비대위 맡으면서 동료시민, 정체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동료시민, 동료시민을 외쳤는데 그런 게 전형적인 소피스트 형의 리더십이죠. 그게 동료시민이라는 게 전 국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료라면은 국민의힘, 시민이라는 건 국민의힘에 있는 구성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좁혀 나가면. 그러니까 포괄적이지 못한 용어를 좀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동료시민을 놓고. 그게 소피스트의 가장 문제죠.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다 꺾여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보좌해주고 전문가 집단이 많아야지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치권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차세대 지도자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많이 있는데 지금 당대표급 조국, 송영길, 이재명, 안철수 이런 분들이 8위권이에요. 송영길 대표만 8위권, 김인석 의원도 8위권인데 그분들, 김인석 의원도 약간 소피스트 형이지만 논리적이지만 조금은 대화와 소통으로 이렇게 진화된 소피스트 형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이 정도로 하고요.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제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저는 이재용 회장한테 묻고 싶고 스스로 자문해보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지금 삼성전자 회장에 있는 게 맞는가? 또 적당한가?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경영 승계하는 과정에서 왔던 자신의 그 위치가 적당하고 적절했는가를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된다. 이재용 회장은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특정 일가를 중심으로 다 성장했습니다.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 그리고 거기서도 중공업 위주로. 삼성만 그냥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삼성이 전문 경영인 체제가 아니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 전문가예요? 아니잖아요. 전문 경영인은 아니잖아요. 재벌 총수의 아들이었잖아요. 물론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회사 밑에서 경영을 배우면서 나름대로 배운 건 있지만 본인보다 공부 더 많이 하고 경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비교했을 때 과연 본인이 전문 경영인이냐 인이냐 이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될 시점이다. 지금 재벌 위주의 대기업 아니에요. 다 고려아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최씨일 가고 영풍 장씨일 가고 MBK 사모펀드가 적대적 M&A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권 다툼 난 거 아니에요. 재벌 중심의 일가 중심의 패밀리형 리더십,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의 리더십 아니에요? 총수형 리더십, 총수 일가형 리더십, 패밀리형 리더십, 좋게 말해서 패밀리형 리더십. 주식회사는 다수의 특수 이해 관계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주주만 해도 남녀노소 전 국민이 다 있고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정부 관련된 특수 이해 관계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을 진화시켜야 되는 게 경영인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거를 본인이 할 능력이 되는지를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걸 딱 지우고 스스로 자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나보다 더 전문 경영인이 있다면 그 자리 비워줘야죠. 그게 삼성을 위한 길이고 국가를 위한 길이고. ESG에서 지가 뭐예요? 거버넌스 아니에요? 지배구조. 그거 실천 안 하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지금 지배가 딱 세 가지 아니에요?
삼성물산 17.5% 갖고 있고, 삼성생명 10.7% 갖고 있고, 삼성전자는 1.63%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물론 자기 동생, 여동생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합쳐갖고 우지분이 있으니까 이제 더 되겠지만, 삼성전자는 1.63%밖에 없어요. 삼성물산으로 17.5%로 이렇게 지배를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지배 구조라고 보세요. 총구수를 위한 회사,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끝날 때 됐다. 그런 지배 구조. 그리고 주식회사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또 사회이사 선임하면 뭐예요? 사내 감시하는 사회이사 선임하면 사회이사가 누가 가요? 국가공무원 고위급들 낙하산으로 가잖아요. 그걸로 검사, 변호사 이제 그만두면 그걸로 가잖아요. 판사 그만두면 사회이사. 무슨 뭐 견제 기능을 해요? 오히려 방어 기능을 하지. 주주 방어 기능을 하지.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취지가. 그러면서 밸류업 가치를 높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일본은 아베가 살아있을 때 2014년부터 기업 밸류업 가치를 구조조정을 패밀리 구조에서, 우리나라처럼 지금 재벌 총수 구조에서 주주 중심의 밸류업 가치로 바꿔온 지 10년째예요. 우리나라 지금 밸류업 가치 한다는데 이 재벌 패밀리 구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 주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의미 없어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아무리 해도 기업 가치가 제고될 수도 없고 기업이 진화도 못하는 거야. 자기 회장 되려고 7, 8년을 그래 집중하느라고 미래 준비 못한 사람이 무슨 전문 경영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냐 이거지. 한번 스스로 돌이켜봐라. 삼성이 살기 위한 리더십이 뭔가? 첫 번째가 전문인, 통합할 수 있는 통합형,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지력, 또 기술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 능력, 이런 전문 경영인이 와야 돼요. 그 자리. 그래야 삼성이 살아. 그리고 계열화를 이제 재벌들도 계열화해서 분사 위주로 가야 돼. 대표적인 게 파운더리 설계부터 제작까지 다 제조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TSMC를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설계를 분사해야지. 그거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분사하라니까 이제 다 계열화하지 말고. 제가 경영에 대해서 또 정치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그래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어깨 너머 이렇게 좀 본 것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종합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아주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볼 땐 이렇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너무 이 나라가 다 한계 상황에 와 있잖아요.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까지 다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리더십이 과연 지금 적당하냐? 또 이 형태의 지금의 리더십을 가지고 정치 경제가 미래를 열 수 있느냐? 한번 제가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이 뭐예요? 보스형 아니에요. 그럼 행동대장 있어야지. 보스는 행동대장 있어야지. 부도 못 갖고.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조금 기분 나쁘면 화내. 경동해. 아니 왜 대통령실에서 경호한다 소리가 자주 나와? 요새 그런 세상 아니에요. 대통령이 조금 저기 해도 스마일 하지. 그래야 국민이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영부인하고 같이 뭐 명시 누구? 저는 얘기하기도 싫은데 그 사람한테 인질이 된 것 같은 상황? 이게 국가 지도자가 있을 상황인가 이런 생각. 얼마나 약점을 잡혀서 그게 부메랑이니까 자신이 캐비넷 갖고 그렇게 검찰 시절에 하고 지금 대통령까지 오고 3년 동안 캐비넷 갖고 정치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 사람 캐비넷 본인하고 자기 부인 캐비넷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부메랑 맞는 거 아니에요. 자업자득이야.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리더십이 통합의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 대화의 리더십,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해요. 대통령 일가 중심의 대통령 이너서클의 특정 집단이 결정을 내리는 그런 국가 리더십은 국격과 국부와 국가 브랜드를 하루 2조씩 깎아먹는 리더십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더 이상 그런 리더십으로 가면 안 돼요. 국가 망해. 어떻게 한 일가 리더십이 돼요, 대통령이? 왜 한 일가 지키기 바빠? 그러려고 대통령 하셨어요? 5천만 국민을 봐야지. 그리고 어떠한 분야의 생태계를 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2,000명 증원 딱 발표하고 그래. 전문가 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해야지. 그것도 자기 생각이면 모르겠어. 누구한테 들어서 한 거지는. 제 내피셜이에요. 그런 개연성을 느낀다 이거지 제가. 그런 패밀리형 리더십은 지금의 세계사의 흐름에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일가의 가장이 되시면 돼. 대통령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니까 외교는 안 보고 여러 가지가 중심이 없고 이 가다가 어긋나잖아요. 모든 분야가. 어긋나니까 어떻게 돼? 생태계가 나쁜 게 되는 거야. 왜 사회적 합의를 안 해? 통합을 하고 화합을 하고 대화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해서 생태계가 더 진화하게 해야지. 왜 내리꽂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냐 이거예요. 과학계 R&D든 의료계든.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는 다 자기가 책임 안 지고 밑에 행동대장들한테 책임지고. 이태원 참사, 오성지하 참사 전부 다 그런 시간에. 난 자존심이 강하시다고 그러는데 자존심 없는 거야. 자존심 있으면 자기가 책임졌지. 리더면 다 제 잘못입니다. 국민들한테 자기가 다 안고 사과를 해야지. 그럼 미안해서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사임을 내면 그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형태를 가야 되는데 본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과 안 하고 책임 안 져. 그러니까 밑에도 다 책임 안 지고 이거는 장차관들이 국회 나와가지고 사태질해? 야, 이 국회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요? 테레비 보다가 진짜 테레비 진짜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어. 어떻게 그 장차관들이 국회 국민의 대표한테 나와가지고 맞다 있더라고 그래요. 고소하겠다? 국민 고소한대. 야, 방송이 부위원장 국회의원 고소한다는 거야. 국민 고소한다는 거잖아요. 고소하라니까? 같이 고소 안 빼보자 그럼.
판사 출신이니까 해봐 한번. 야, 이 도덕적인 모를 해줘도, 행정부의 책임자들의 이 도덕적인 모를 해줘도 와. 국민을 보는 이 시각, 국민이 무슨 중요해요? 마당새야? 마당 빗자 쓰는 마당새야? 그렇게 안 보고는 국회 나가서 그런 행위 못하지. 국회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싸우라고 진짜 그렇게 싸워? 조신하게 하라는 거지. 더 말을 왜 못 알아들어? 1급 공무원 됐으면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대통령 리더십, 그러니까 다 장차관,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제는 국회 나와서 완전 쌩까는 거야. 철면피 됐어. 역대 최장수 총리가 명예관이라 이제 본인의 옥점으로 남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다 바뀌어야 됩니다. 비선이 국정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리더십의 공백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의 공백에서. 자, 대통령의 리더십, 이재용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계의 리더십, 두 분야를 비교했을 때 패밀리 리더십이죠. 똑같이 다 바뀌어야 돼요. 똑같이 바뀌면 돼. 제 생각입니다. 똑같이 바뀌면 된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경제계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만들었나 스스로 자문해보세요. 그럼 해답이 나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